통계 공부는 슬기로운 통계생활. 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저희 드디어 시작을 하겠습니다. 늦은 시간에 이렇게 와주셔서 감사하고, 일단 저는 슬기로운 통계생활을 운영하는 이삭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은 현직에서 지금 데이터 엔지니어로 일하시고 계시는 김현진님 모시고 인터뷰를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진님 그냥 간단하게 소개 한번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LG CNS에 다니고 있는 김현진이라고 하고요. 여기서 처음 인사를 드리네요. 제 소개를 좀 간단하게 드리면 저는 LG CNS에 지금 계속 다니고 있어요. 이직 없이 쭉 지금 오랫동안 다니고 있고, 제가 데이터 엔지니어 일을 한 지는 지금 한 4년 정도 됐습니다. 최근에 LG U+에서 프로젝트랑 그리고 세종시 스마트시티의 AI 데이터 허브라고 구축하는 그런 프로젝트를 진행을 했었고, 지금은 제가 롯데카드 실시간 데이터 레이크 구축하는 작업을 좀 하고 있어요. 엔지니어링 일하면서 이상님이랑 같이 좀 연이 닿게 됐고, 이렇게 인사를 드리게 됐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댓글로라도 환영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현진님, 근데 저 궁금한 게, 네. 예. 방금 이제 데이터 엔지니어로 4년차시라고 하셨는데, 그 전에 그럼 총 현업에서 근무하신 지는 얼마나 되신 거예요? 14년 차인 것 같아요. 와, 14년 차. 14년 차. 10년이 있으니까. 10년 하고 4년 동안 이제 데이터 엔지니어로 네네네. 활동을 하신 네. 거군요. 그러면 10년은 개발자라고 할 수 있을까요? 개발은 그렇게 많이 하진 않았었고, 네. 저는 인프라랑 DB를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DB 인프라 관리랑 그리고 네. TA 업무. TA 업무라고 하면은 인프라 설계하고 구축하고 그런 업무를 진행을 하는데, 음? 그런 업무랑 데이터베이스 쪽 일을 많이 했습니다. 사실은 데이터 엔지니어라고 하는 직무에 대한 이름이 생긴 게 별로 안 네. 된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그 전에도 그쪽 관련 일을 계속 쭉 해오고 있으셨던 거네요. 제가 데이터 엔지니어 이름으로 일을 한 건 아니었었는데, 인프라 관리하고 DB 일하면서, 특히 데이터베이스 관리하면서 데이터 엔지니어가 결과적으로 SQL을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에 데이터 엔지니어 이름으로 일을 한 건 아니었지만, 엔지니어가 하는 일의 일부를 좀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연장선 상으로 했다가 이제 데이터 엔지니어가 된 거군요. 지금 유튜브에 엄청 많이 와주셨어요. 자영님께서 반갑습니다. 기대됩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은 데이터 엔지니어라고 하는 직업이 혹시 어떤 건지 아시나요?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희도 여러분의 수준에 맞춰서 제가 질문도 드릴 수 있고, 그러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종현님께서 DBA이신가 보네요.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DBA는 뭔가요? DBA는 말 그대로 DB 어드미니스트레이터라고 보면 되는데요. 네. 저 DBA 썼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라클을 많이 썼었어요. 저 때는. 요즘에는 오라클을 많이 안 쓰는데, DBA 업무도 많이 했었고, DA도 업무를 좀 했었고요. 둘 다 좀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궁금한 게, 그러면 뭐 DA, DBA, 그리고 데이터 엔지니어, 그다음에 뭐 개발자 직무에 대한 이름이 많잖아요. 네. 그런 것과 데이터 엔지니어라고 하는 것은 뭐가 다른지. 그러면 개발자하고 데이터 네. 엔지니어의 차이점에 대해서는 좀 설명을 드리면 될까요? 네, 그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은 데이터 레이크를 구축한다라고 예를 들어 볼게요. 데이터 레이크라고 하는 말 자체는 원래 원천에서 데이터를 원천 그대로의 형태로 데이터를 모아놓는 저장소를 데이터 레이크라고 하긴 하는데, 이제 저 네.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데이터 레이크라고 하는 말들을 되게 많이 들었거든요. 보고 계시는 그런 시청자분들은 데이터 레이크? 이렇게 하면은 뭔 말인지 사실 잘 모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왜 데이터 레이크라고 하는 것을 구축을 해야 되는지나 어떤 건지 그런 것도 저희가 이야기를 하고 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데이터 레이크는 어떤 건가요? 데이터 레이크를 말하면은 원래 예전에는 DW라는 용어를 많이 썼었어요. 이제 데이터 웨어하우스죠. 데이터 네. 웨어하우스가 좀 예전의 개념이고, 요즘에는 이제 데이터 레이크라는 용어를 또 많이 쓰는데, 사실 두 개는 완전히 다르긴 합니다. 예를 들어서 제품을 생산하고 판매한다고 했을 때 제품에 대한 아이디별, 그리고 판매 나라별, 구매한 고객 연령별, 여러 가지 관점별로 어떤 지표를 정확하게 뽑아보기 위해서 데이터 웨어하우스를 구축을 많이 했었고요. 근데 반면에 데이터 레이크는 분석가들이 분석을 할 수 있도록 데이터를 모아놓는 게 이제 데이터 레이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데이터 웨어하우스는 보통 이제 레포트를 뽑아요. 기간별, 판매 국가별, 판매 연령별, 얼마큼 매출이 발생했냐, 그런 레포트를 정확하게 뽑을 때
데이터 웨어하우스를 많이 쓰거든요. 근데 데이터 웨어하우스는 값이 틀리면 안 되죠. 정확성이 되게 중요한데 데이터 레이크는 데이터 웨어하우스와는 좀 다르게 분석가들이 이제 분석을 하는 목표를 하다 보니까 네. 값이 조금 덜 정확할 수도 있어요. 필요에 따라서는 정확하게 값을 갖다 낼 수도 있지만 데이터 웨어하우스하고 조금 비교하자면 상대적으로 조금 데이터가 부정확할 수도 있는 그런 데이터들이 모여 있고 데이터 웨어하우스는 레포트를 뽑는데 필요한 데이터만 딱 갖다 놓거든요. 정리를 해보자면은 데이터 웨어하우스에는 정확한 데이터가 모여 있다. 그리고 레이크에는 상대적으로 좀 지저분한 러 데이터가 모여 있는 곳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도 될까요? 사실 그렇게 정의하기보다는 목적으로 좀 보는 게 더 정확할 것 같기는 해요. 웨어하우스 같은 경우에는 레포트 작성용 정확한 지표를 뽑아내는 레포트. 데이터 웨어하우스에 있는 자료들은 그래도 러 데이터에 있는 것들을 가져다가 데이터 엔지니어들이 이제 전처리를 좀 한 데이터들이 모여 있겠네요. 그리고 품질도 좀 확인하고. 그렇죠. 데이터 웨어하우스랑 데이터 레이크 공통점은 둘 다 네. 전처리한 데이터를 갖다 놓기는 해요. 둘 다 전처리를 다만 한다. 데이터 레이크는 분석에 쓰일 수 있는 데이터면 다 갖다 놓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당장은 필요 없지만 분석에 필요할 수 있는 데이터들을 다 갖다 놓는 경우도 많고, 그리고 데이터 웨어하우스는 보통 이제 관점별로 정확한 지표를 뽑기 위해서 보기 때문에 값이 틀리면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데이터 레이크는 이제 그런 것까지 정확하게 관리가 안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약간 그런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목적으로 사용하냐에 대한 차이인데 데이터 웨어하우스는 관점별로 정확한 지표를 뽑는 게 목적이고 네. 데이터 레이크는 분석가들이 분석해볼 수 있는 그런 데이터들을 모아놓는 용도. 그러면은 제가 이제 만약에 분석가다 쳤을 때, 우리 회사에 뭐 분석할 데이터 없나? 라고 했을 때는 데이터 레이크에 가서 데이터를 찾아보는 거고, 실적 보고나 이런 보고서 작성을 할 때는 데이터 레이크에 있는 거는 쓰면 안 되겠네요. 검증을 해야죠. 이 데이터 그쵸. 써도 돼? 확인을 해봐야 그쵸. 돼요. 근데 이제 웨어하우스에 있는 거는 그래도 어느 정도 검증이 다 된 정확한 데이터가 모여 있으니 훨씬 더 편한 그런 게 되겠다라고 이해를 하면 네, 좋겠네요. 맞아요. 내가 이런 관점으로 레포트를 뽑아 볼 거야. 그게 나오고 그 레포트를 만드는데 필요한 데이터들을 이미 다 끌고 오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가지고 온 데이터는 필요에 의해서 가지고 온 데이터. 당장 필요성이 있는 데이터들이 다 웨어하우스에 모여 있겠다. 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레이크랑 웨어하우스 개념을 어느 정도 좀 알았으니까 데이터 엔지니어들이 데이터 레이크나 웨어하우스를 구축을 한다. 이해를 할 수 있을까요? 그렇죠. 데이터 파이프라인을 만든다. 지영님이 말씀하신 게 맞을 것 같아요. 저는 이제 그럼 궁금한 거는 보통 이 데이터 파이프라인이라고 하면 어떤 것을 의미를 할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원천에서 데이터를 가지고 와서 이제 분석가들이 분석할 수 있는 형태의 데이터로 결합을 해놓거나 정제를 해놓은 상태로 저장하는 거를 말하거든요. 그 일련의 흐름을 만드는 건데 그 흐름이 SQL로 치면 뭐 수십 단계를 거쳐서 만들어지는 경우도 있고요. 파이프라인 요건에 따라서 원천에서 데이터를 가지고 오고 전처리하고 저장하는데 과정이 간단할 수도 있고 복잡할 수도 있어요. 어쨌든 그런 거를 만드는 게 이제 파이프라인이죠. 그래서 데이터 파이프라인을 구축을 하는 게 데이터 엔지니어의 주 업무가 되겠네요. 예, 맞습니다. 근데 그런 거를 개발자도 할 수 있지 않나요? 나이브하게 생각을 해보면 개발자도 그런 거 뭐 할 수 있지 않을까? 개발자도 SQL 잘 쓰고 에어플로우 같은 툴 잘 쓰시고 하면은 얼마든지 하실 수 있는데 보통 개발자 분류하면 프론트엔드 개발자, 백엔드 개발자 이렇게 분류 많이 하시잖아요. 네, 맞아요. 근데 그분들은 또 자기만의 영역들이 있어요. 데이터 레이크 시스템을 만든다 했잖아요. 네. 분석가들은 어쨌든 포털에 들어와서 이제 데이터 검색을 하고 데이터 사용 신청을 하시거든요. 그러면 포털에 데이터 검색하고 사용 신청하고 분석 환경 발급받고 이 프로세스가 포털에 다 들어가 있어야 돼요. 그러면 이제 백엔드 엔지니 개발자, 프론트엔드 개발자 분들은 요거 만드는 거죠. 요 포털의 프로세스를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뭐 그쵸? 로그인 네. 시스템이나 이런 것도 다 구축을 해야 되고 할 일이 너무 많네요. 사실 그런 걸 생각을 그럼요, 해보면. 맞죠. 개발자분들, 포털 만드시는 분들이 고생이 굉장히 많으세요. 왜냐하면 결국 사용자들이 보는 거는 포털에 들어와서 보기 때문에 거기에 프로세스가 다 들어가 있어야 되거든요. 승인 시스템, 검색하는 로직, 뭐 그런 것들 다 들어가 있어야 되니까. 그럼 이제 상대적으로 개발자분들은 그런 쪽에 이제 집중을 하고 그런 데이터 자체를 이제 가공해서 분석가들한테 이제 뿌려주는 업무를 전적으로 하는 직업이 결국엔 생긴 게 데이터 엔지니어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될까요? 맞습니다. 아까 얘기해서 조금 연장해서 말씀드리면 분석가들이나 사용자들은 포털에 와서 보지만 그 밑단에 어쨌든 데이터는 갖다 놔야 되잖아요. 누군가는. 네네. 그 밑단의 역할을 데이터 엔지니어들이 하는 거죠. 어디에서 데이터 연결해서 끌어오고 뭐 웹 스크래핑 하고 뭐 이런 거
또 다 포함이 되겠네요, 그러면. 네네. 가치부동산님께서 데이터 엔지니어의 역할 중 에어플로우가 있는데 의미가 무엇일까요?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가 데이터를 가지고 올 때 데이터 유형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분류할 수 있겠지만 실시간성이냐 비실시간성이냐 이렇게 말이 나누기도 하거든요. 비실시간성이면은 뭐 시간 단위나 일대치성으로 데이터를 가지고 오면 되는 것들. 일 단위로 가지고 온다 했을 때 몇 시에 가지고 와야 될지 가지고 와서 전처리 과정들을 실패 없이 쭉 만들어야 되잖아요. 네. 그런 것들을 만들고 관리하고 모니터링 할 수 있게 해주는 툴이 에어플로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 그러면은 이 데이터 레이크 같은 거를 구축을 할 때 데이터 이제 긁어오고 이제 업데이트 시키고 그럴 때 되게 좀 좋은 도구라고 할 수 있겠네요. 이게. 지영님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음흠, 카프카를 마침 또 말씀하셨는데 아까 네. 제가 실시간성과 비실시간성을 말씀했잖아요. 네. 비실시간성일 때 에어플로우로 배치를 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실시간성을 카프카를 많이 씁니다. 카프카를 쓰게 되면은 이제 네. 배치를 거는 개념이 없어요. 스케줄링 개념이 없이 계속 돌아갑니다. 계속 돌아가니까. 네네. 실시간성 데이터를 가져올 때 카프카, 비실시간성, 배치성일 때는 에어플로우 이렇게 보셔도 될 것 같아요. 말이 그냥 나왔으니까 실시간 데이터랑 비실시간 데이터 이렇게 이름으로 들어봤을 때 느끼는 게 데이터 자체가 실시간으로 막 생성이 되는 거 혹은 뭔가 좀 주기를 두고 업데이트가 좀 느려도 되는 거를 비실시간이라고 저는 느껴지거든요. 근데 실시간 비실시간에 예 데이터가 있을까요? 예제? 실시간 데이터와 비실시간 데이터를 가누는 그 기점은 분석을 할 때 발생한 데이터를 바로 받아야 돼. 아니면 발생한 데이터를 다음날 받아도 돼. 발생한 데이터에 대해서 즉각적으로 필요하냐, 즉각적으로 필요하지 않냐. 그렇게 보시는 게 정확할 것 같아요. 네,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이제 롯데카드 프로젝트를 하고 있는데 롯데카드의 승인 정보를 발생하자마자 바로 받아와서 내가 분석할 요건이 있냐. 그러면 실시간입니다. 아, 같은 데이터라도 분석 목적에 따라서 좀 다를 수도 있겠네요. 네, 그렇죠. 오늘 발생한 승인 정보를 내일 한꺼번에 모아와서 내일 분석해도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걔는 비실시간성인 거죠. 그래서 알겠습니다. 목적에 따라서 좀 달라진다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같은 데이터라도 이제 분석 목적에 따라서 실시간성, 비실시간성으로 나누실 수 있다. 그 다음에 강현님께서 질문이 있습니다. 데이터 레이크, 데이터 웨어하우스 모두 클라우드 3사 제공하고 있는데 어느 한 곳을 다른 곳보다 선호하게 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혹시 선호하시는 플랫폼이 있나요? 보통은 가격에 따라 제일 많이 결정되긴 합니다. 제가 경험상 봤을 때. 가격. 회사가 가지고 있는 역량이 결정이 되기도 하고요. 저는 지금 LG에 다니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가급적이면 LG 프로젝트는 GCP를 쓰는 경향이 좀 네네, 잘 들립니다. 뭐 실시간, 비실시간 데이터 이야기를 해봤고 데이터 엔지니어링에 대한 개념은 좀 잡힌 것 같아요. 이제 제가 준비하면서 질문을 하나 생각을 했었던 게 뭐냐면 데이터 엔지니어 자체가 없는 회사들도 있을 거란 말이죠. 데이터 엔지니어가 없던 팀이나 회사에서 데이터 엔지니어가 생기면 어떠한 임팩트가 있을까? 그런 질문을 한번 생각을 해봤었습니다. 네. 그런 분들을 많이 보긴 했어요. 그러니까 데이터 분석가이신데 자기가 네. 다 해야 되는 거예요. 막 인프라 셋업부터 다 하시더라고요. 네. 분석가 해보시면 알겠지만 데이터 전처리하는 데 들어가는 게 70이고 분석은 30이거든요. 근데 인프라 구성까지 하면은 인프라 구성하는데 또 한 100이 들어가요. 그러다 보니까 데이터 엔지니어가 없으면은 분석가가 분석은 못하고 다른 거 하느라 좀 바쁜 경우가 되게 많더라고요. 근데 그러면은 회사별로 좀 많이 다르긴 합니다. 좀 소규모 회사이거나 스타트업이시다 하면은 이제 다 하시는 거고요. 한 명이. 그런 경우가 많고, 근데 육군이 잘 나눠져 있는 회사 같은 경우는 인프라 하시는 분 따로 있고 분석가 따로 있고 엔지니어 따로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역할이 좀 구분되어 있으면은 자기가 전문적인 것만 하면 되니까 좀 시너지 효과가 좀 좋죠. 사실 소규모 회사는 개발자는 있을 확률이 되게 높죠. 그 다음에 이제 막연하게 뭐 분석가를 뽑았어요. 근데 분석을 하려고 보니까 데이터를 끌어와야 되고 전처리도 해야 되고 하니까 데이터 분석가가 엔지니어 역할도 하고 분석가 역할도 하는 케이스가 되게 많은데 제가 아는 여러 분들께서도 항상 불평을 많이 하죠. 실제로 내가 분석할 시간은 없고 다른 것들이 되게 많다라고 했는데 그런 것들이 결국에는 엔지니어의 역할이 되는 거네요. 그렇죠. 그래서 마치 개발자와 분석 역할을 되게 잘 돌아가게 이렇게 해주는 그런 윤활유 역할을 한다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군요. 오케이. 그럼 이런 데이터 엔지니어로서의 커리어를 지금 쌓고 계시는데 이제까지 했던 프로젝트 중에 재밌다거나 도전적이었다거나 그런 프로젝트들이 있으면 소개를 해주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